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물리를 제일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전기배 때? 아니 물리가 제일 좋았어요. 화학이 제일 싫었는데 나도 물리 좋아해. 갑자기 화학이 좋아졌어요. 그래? 제일 수학이랑 관계가 깊은 그 물리지. 제가 수학을 싫어하거든요.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딱히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지금 장래 희망이 뭐야? 저 수의사예요. 어? 수의사. 2학년 언니 중에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언니 중에 장래 희망 수의사에 나오는 거야. 제가 강아지를 키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친구, 후배, 선배가 수의사가 한 5명 정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절친이 수의사고 걔는 TV 동물농장에도 나왔고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 친구 저 그거 일요일마다 매일 보는데. 국민학교 때 친했던 친구도 수의사고 지루하지 않아? 나 그 동물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제가 동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동물농장 계속 봐요. 지루하지 않아? 재밌는데. 동물 뭐를 본다고? 동물농장. 동물농장? TV 동물농장? 네. 불쌍하잖아.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뭔가 동물 살리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 사육하고 수의는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속력과 속도까지 했습니까? 자, 상대 속도는 했나요? 안 했나요? 순간 속력까지 했는데. 순간 속력까지 했어요. 그럼 속도를 할 차례네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속력의 정의를 살펴봤어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 이 델타 T라고 썼어요. 델타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지? 가장 세속화. 잘게 쪼개졌어. 그래서 잘 있어. 영웅에 가서 델타는 뭐라고 했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가 코로나 바이러스요? 맞지 않아요? 영웅에 가서 델타가? 코로나 델타변이 와서 델타가 델타는 델타 속상해. 델타 지난 시간에 의미 영웅에 가장 얘기했는데 차이나는 더 이상 차이나 변화량을 우리 델타라고 얘기했었지. 아, 그래서 뒤에 오는 값의 차이야. 시간의 차이. 걸린 시간이고, 자, 그리고 이동 거리를 델타 S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준다.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자, 그 시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다 해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고 있어. 똑같이 써. 자, 그래서 얘는 T2-T1분의 V2-V1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편 순간 속도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의미해준다라고 했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수학적 기호를 썼는데 혹시 기억나나? 수학적 기호를 썼는데 아주 특별한 수학적 기호. 영웅에 복습들을 안 하는구나 이 녀석들이. 이거 기억나? 리미트 델타 t를 밑에가 조건을 해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를 v라고 얘기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v다. 그런데 이것을 기호만 어렵지 별거 아니야. 자, 이것을 아주 작은 델타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아주 작은 델타는 무엇을 바꿔서 쓴다고 전에 했는데 오호 이경아 아주 작은 델타를 뭐라고 하지? 뭘 바꿔 썼는데? 리미트. DT. 그렇지. 아주 작은 t분의 아주 작은 s라고 표현해서
그럼 나중에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미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는 몰라도 되는데 의미만 기억해 두자. 오케이? 정의를 얘기하는 의미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 동글뱅이 3이 들어갈 차례, 양괄호 3 들어갈 차례. 루트에서 양괄호 3, 양괄호 3. 네. 순간속력이 양괄호 2였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T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물체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인식해 줄 수가 있어.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해 보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물체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해보자. 얘는 그래프가 어떤 뜻이 있을까? 처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지. 네. 근데 나중에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때? 많이 이동했지. 그럼 무슨 뜻일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때 아주 특별한 이 순간의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순간의 값을 뭐라고 할까? T2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때 각각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얘가 나타나는 이 위치는 S1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얘가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S2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게. 여기서 평균 속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V 바라고 쓰기도 하고 V 평 쓰기도 하고 VAV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지.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자, 이 식의 의미를 그래프에서의 의미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지?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델타 T는 얼마큼이야? T2 마이너스 T1 이만큼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델타 S는 얼마큼인데? 요만큼. 그렇지. S2 마이너스 S1이 델타 S야.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게 있을 것 같은데? 델타 T분의 델타 S는 축에펴는 건 X축이고 Y축이잖아.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을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지. 잘했어요. 자,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어. 이 두 점의 직선이 기울기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간 속력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V라는 녀석은 리미트 델타 T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쓰기를 했대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T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T1을 기준으로 했을 때 T2가 어디에 있다는 거지? T2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리미트 델타 S. 델타 T가 0으로 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T1과 T2의 차이가 뭐로 간다는 얘기야? 0. 0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또 다른 점 T2가 있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 T1 바로 옆에 있겠지. 눈에 안 보이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인접한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나타날까? 이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그렸을 때. 수학에서 혹시 이런 거 배웠을까? 여기 어떤
직선이 돼. 그냥 원으로 취급할게 편의상. 자, 두 점을 교차하는 직선을 갖다 놨어. 그런데 한 점을 고정시키고 다른 점을 점점점 고정점으로 가지고 왔어. 그럼 무한히 가까이 가져오면 이 순간에 뭐가 그려지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접선이라고 부르지. 이게 바로 접선을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프상에서. 그 접선을 만들어서 접선의 x의 변화량인데 y 변화량을 구하는 게 바로 순간순위 구하는 거야. 그럼 쉽게 표현해서 뭘 구하는 거지? 한 점에서의 뭘 구하는 거야? 한 점에서의 기획이. 무슨 기울기? 접선. 접선의 기울기. 이게 어려워? 접선 이게 어려워? 왜 그러고 접선이? 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목동에서 수업을 했었어. 목동에서 수업을 하는데 진짜 윤경이보다 엄청나게 작은 친구가 와갖고 원래 이제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이었거든. 근데 윤경이보다 키도 작고 진짜 막 윤경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 그럼 어떻게 작은 거지? 엄청 작은 거지. 손이 요만해. 애기 아니에요? 애기야 애기. 애기가 연필을 쥐고 막 물리문제를 푸는 거야. 그거는 형들보다 더 잘 풀어. 물어봤어. 아가야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4학년. 제 동생 나이인데 제 동생이 넘어도 너 이거 알아? 그랬더니 네. 어떻게 푸는지 알아? 네. 우와. 동생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저희 동생. 너무 남판. 어렵다. 저희 동생이 4학년인데 남판인데요. 저희도 4학년 2학기 수학도 어렵다고 지키고 있는데. 무슨 근데 이게 뭐야?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 왜 접선을 안 들어줘요? 수학에서 접선 그리는 방법 안 배웠어? 배웠긴 했는데. 봐봐.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한 점이 있잖아. 이 점이 T1에 해당하는 점이고 이 점이 T2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얘를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T2가 T1이랑 T1에게 이제 점점 근접해 오는 거야. 한없이 그렇지.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접선. 그건 좋잖아. 여기까지 저 좌표 관련돼서 이해가. 무슨 좌표가 어디 있어? 좌표가. 그러면 T2에 T2의 T2에 위치가 이제 T1 쪽으로 옮겨가는 거지. 델타 T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T2 빼기 T1이라고 했잖아. 항상 뒤에 있는 값이 기준값이야. 이게 막 장난하지 뭐. 이게 다 알아들으니까 장난하는 거지. 다 알아듣는구나.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가까이 가져온다는 게 차이가 0이 되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이해됐어 이제? 네. T가 되긴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어떤 게 어렵지 이게? 아니 애초에 델타 T가 델타 T는 T2의 차이, T의 차이잖아. 시간의 차이. 어떤 시간 T1이라고 어떤 시간 T2라고 해서 그 차이를 부른 거잖아. 그럼 나중 시각 빼기 총 시각이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럼 델타 S도 마찬가지. 델타 S도 S+S1이야. 그럼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 이건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어떤 물체 운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야. 자, 똑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 그러면
매 순간순간에 접선을 한번 그려볼까? 매 순간순간에 접선을 그렸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접선을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점점 빨라지는 어떻게 할 수 있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팔라. 커지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니까 이 물체의 속도는 점점 빠르어지는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볼까?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거지? 점점 점점 느려.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울기가 접선의 점점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지.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의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앞에 그림은 순간 속도가 점점 빠르지네. 뭘 도리도리야 그림밖에 못 그렸어? 자, 아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진짜 접살이 기울기 자체를 그냥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 자체야. 아 그러면은 현우한테 물어보자. 현우한테 물어볼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물체의 위치가 이런 운동을 하게. 그럼 어떤 운동을 하지? 빨라졌다 늦어졌다. 그렇지.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빨라져. 아니 기울기가 이게 빨라지는 아 게 그래서 점점 느려지지. 그랬다가 기울기가 뭐가 돼 이 순간에? 10형 0이야.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평이고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멈춰. 더 이상 늘어나지 않 멈췄다. 기울기가 면 순간 속도 때문에 순간 속도가 0인 거야. 아. 멈추는 거야. 물체가 멈췄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뭘 의심해야 될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 진짜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되돌아오고 있잖아.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를 갖게 돼. 음의 기울기는 무슨 뜻이야? 점점 줄어든다. 속력이 음이란 얘기야. 속력이 음이면 기울기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속력이 양이다라고 표현을 해. 반면에 어떤 물체의 속력이 왼쪽으로 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V가 된다, 음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되돌아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점점 멀어지기는 하는데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달려가면서 천천히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꿀 때는 멈춰야 되잖아. 멈췄다 다시 뒤로 돌아오는 운동을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다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멈췄다가 기울기가 0이지. 네. 멈췄어. 멈췄다가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다시 좀 양의 값을 갖고 다시 멈추는 게 아니고 느려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접선의 변화를 보는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야. 이거 4학년. 어? 이거 4학년이에요? 뭐라고? 4학년 해야 되나요? 걔는 이거 3학년 때 했지. 아니 이해를. 이해하지. 와. 문제를 막 푸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걔는 과학부 분명 알 거예요. 걔 영재학교 갔을 거야. 와. 아니 저 전에 특화된 그런. 걔 중학교 가기 전에 쌤이 그만뒀거든. 중학교 갈 때 걔는 영재학교 갔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갔을 거 같아. 근데 재밌는데 이해하니까 어? 이해를 하면 재밌는데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 이게? 이거는 리미시고 이거 수학적 기울일 뿐이야. 뭔 뜻이에요? 리미트? 제한. 제한하는 거야. 뭘 제한했지? 속도? 델타 t 크기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한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제한하니까 가장 작 접선이 돼 버렸잖아. 제한하니까 접선이 돼. 아주
짧게 만들어줘. 왜 지나갔을까? 특성 어휴 이거 있네. 생각보다 물려버렸어. 뭐라고? 당연히 어렵지. 수학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더 어렵지. 선생님이 단편적인 얘기 해줄까? 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보통 배우거든? 물리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했어.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화를 내는 거야. 한 애가 질문을 했어.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간단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간단한 건데 이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거의 전반 가서 화 다 냈던 것 같아. 이 선생님 별명이 헐크였어. 헐크 알아? 보통에는 사람은 이따 갑자기 괴물로 변하지. 언제 괴물로 변하는지 그때 알게 됐지.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괴물이 되더라고. 키가 180 몇이야. 근데 머리가 이만해. 이만한 머리가 3D 영화처럼 앞으로 빡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 못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물리를 주로 갈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 야 찍어. 그럼 보통 더 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겁을 먹으면 더 하죠. 겁을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이과 선생님 친구 애들 거의 다 포기했어.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물리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대학교 가서 했지. 물리 너무 못해갖고 대학교 가서 물리 공부만 했지. 물리를 물리 이렇게 어려운 걸.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쉬운 거야. 그러면 저희도 대학교 가서 했잖아요. 바보. 그럼 대학을 못 가. 대학교. 선생님 이제 물리학과 갔습니다. 물리랑 알아야 어떻게 돼. 가셨어요 물리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대학 입시 시험만 보면 갔으니까. 와. 이제는 못 가. 물리를 못 가.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익숙해져가자 이제. 네.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문제 전체를 다 풀어줄 거니까.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상대속도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상대적인 속도야. 빠르기는 빠르긴데 상대적 빠르기야. 자, 상대적 빠르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상대적 빠르기가 생겼냐면 얘는 이유부터 설명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쪽에 B칸은 정의 내릴 거 써놨어. 남겨놨어. 어떤 도로가 있대. 자,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야? 아이돌이요? 아이돌이전 스트레이키즈. 쓰레기들. 스트레이키즈의 승민. 스트레이키드라는 아이돌 그룹도 있어? 스트레이키즈요. 스트릿키즈? 스트레이키즈. 저게 뭐지 근데?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가 무슨 뜻이야? 나도 물리를. 그러게. 나는 언뜻 들으니까 아니 쓰레기 퀴즈. 깜짝 놀랐잖아. 왜 아이들 이름이 쓰레기 퀴즈야? 쓰레기 주고 다니는 거지. 스트레이 퀴즈 손민 승민이. 승민이. 자, 승민이가 가고 있대. 20m 거리. 이때 지우가 한 차가 정지해 있었어. 좋아하는. 지우가 바라보는 승민이의 속도는 얼마로 보일까? 멈춰있을 때 20으로 멈춰 있으니까 얼마로 보일까? 20m 20m/s로 보였을 거야. 자, 이제 지우가 쫓아가야지. 똑같은 학교에 살아가는 승민이를 막 쫓아가고 있어. 이거 스토킹 아니에요? 무슨 속이야? 스토킹이라고 안 하고 사생이라고 하지. 어? 난 사생이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자, 20m/s로 달려가고 있었어.
있어. 영어는 자, 이때 지우가 막 달려갑니다. 자, 얼마의 빠르기로 달려갔어? 10m/s의 빠르기로 달려갔어. 그럼 지우가 관찰할 때, 바라볼 때 승민이 속도는 얼마로 보이지? 10m/s. 그렇지, 10m/s로 보이지. 내용을 좀 자, 또 지우가 더 빨리 달려가기 시작해. 이런 스토킹. 아, 사생. 좋아하는 연예인 쫓아갔다고 스토킹 간다고 하면 어떡해? 영어까지 하는 거 스토킹 안 될 것 같은데. 어? 사진 찍어야 자, 20m/s로 가는데 지우도 얼마나 빠르게 가는데? 20m. 20m/s로 간다. 영어 보이게. 자, 그러면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같은 빠르기로 가면. 그치? 영어로 보이게 되면. 다 봤어? 자, 앞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니? 아니요. 얼굴을 봐야지. 지우야, 옆모습 좀 그렇잖아, 그지? 얼굴을 봐야지. 옆모습하고 앞모습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앞모습을 보러 앞으로 빠르게 달려갔어. 승민이는 똑같이 20m/s로 가는데 지우가 좀 무섭겠다. 30m. 왜 무서워? 아 무섭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30m/s로 달려가고 있어. 그럼 지우가 바라볼 때 승민이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 마이너스 10m/s. 뒤로 10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드디어 얼굴을 봤는데. 그렇지, 얼굴 찍었어. 이제 하고 나와야지. 응? 하고 나와야 돼. 쫓아갈 때는 겁나 빨리 쫓아가는데 하고 놀 때는 천천히 오지. 자, 20m/s로 그냥 가고 있어 승민이는. 그때 지우가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10m/s로 돌아오는데. 자, 이때 지우가 바라보는 승민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30m/s요. 근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30m/s요. 30m/s. 30m/s인데 항상 나를 기준으로 나타내줘. 플러스 그럼 나를 기준으로 뒤로 가니까 30m/s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좌표를 통해서 본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어떻게 플러스 30m/s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도 있어. 아, 내 방향이 유선에.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이야. 아. 자, 그렇다면 상대편에 있는 승민이는 다른 속도로 갔니? 같은 속도. 항상 똑같은 빠르기로 갔는데 지우의 빠르기에 의해서 상대편의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상대 속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 속도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야. 이게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진짜 가다가 저 사람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럼 학원 반대 방향이나. 근데 왜 반대 방향으로 멈춰서 또 달려야 돼? 저기서 2차를 들어오면서 모르겠는데. 차가 아니야. 아 그런 말일 때. 연예인 한 번도 못 봤어? 네. 아, 저 그 콘서트 나도 봤었어요. 선생님 많이 봤는데 누구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다 많이 봤어. 레드벨벳도 봤고 엑소도 봤고. 요즘은 안 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누구요? 옛날 사람 누구요? 예를 들어서 노사연 아줌마 네. 이런 분들은 많이 봤어. H.O.T. 노사연 아줌마는 얘기도 한참 많이 했어. 네? 노사연 아줌마는 얘기도 한참 많이 했다고. 네. 선생님 매형이 누나의 남편이 영화 제작사를 있어. 와. 어떤 영화요? 그 이제 어른이 돼버린 원조 아이돌 중에 하나 소녀시대들 있지. 와. 아 소녀시대들이 선생님 조카의
진짜 인맥이 엄청 많아. 선생님 조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 여기서 대학 다녔는데 걔 대학 다닐 때 뉴욕에서 다녔거든. 근데 SM 회사가 뉴욕에 본부를 갖고 있었어. 뉴욕에 이제 지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SM 애들 공식 통역을 해줬다고. 근데 나이가 같아갖고 친구야. 나이 같은 애들 친구고 어린 애들.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 뭐 이러는데. 자, 짱이신 것 같아요. 짱이신 것 같아요. 왜 짬이야? 나 연애는 선생님 조카가 짬. 근데 기다리고 있어. 자, 인맥이 지금 너무 그 친구는 선생님 조카에는 여자인데 뭐 했지? 미국에서 실내 건축공학을 전공했지. 그리고 걔는 지금 어디에 있구나? 별다방. 요즘 새로 생기는 별다방 디자인이에요. 그 친구가 해. 스타벅스. 별다방 실내 디자인이야 그 친구. 와. 그럼 됐어.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상대 속도는 실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 속도는 항상 남의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를 빼줘? 자신의 속도를 나의 속도를 빼주고 있다. 나의 속도를 빼준다. 그럼 계산이 다 끝났네, 그치? 얘는 얼마? 20 빼기 빵이지. 얘는 얼마야? 20 빼기 10이지. 얘는 20 빼기 20이지. 네. 얘는 20 빼기 30이지. 네. 얘는 20 빼기 10이 돼버리지. 아. 그래서 30이 됐던 거야. 네. 세상에나. 자, 그럼 좀 이제 어려운 거를 좀 해보도록 하자. 항상 휴게소 어려운 게 있지. 자, 얘는 VAB라고 해. 화살표까지 그렸네. 이 화살표 있으면은 얘는 방향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벡터라는 것이 이 화살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 얘는 A가 본 B의 속도라고. A가 본 B의 속도. 오케이? A가 본 B의 속도야. 자, A가 본 B의 속도는 항상 속도 얘기를 안 했구나. 큰일 났어. 자, 이거까지 본 다음에 이거 보기 전에 이거 잠깐 소개해줄게. 속도라는 개념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나를 놀래키는 바람에 하나도 몰라요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오버를 했어. 자, 이번에 속도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 오늘 뭘 썼던 거야 도대체 보면 양가로 많이였던 것 같은데 3이라고 쓸게. 지난번에 양가로 2 했었을 거야 그러면. 자, 동그라미라고 아닐 거야. 이게 더 큰 값이야. 거기 속역을 선생님이 양가로 1이라고 썼을 거야. 그렇지? 속역 아무것도 안 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했었는데. 오 마이 갓! 그럼 우리도 변하자. 네. 별 좋지. 아스트레이.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속도라는 걸 한번 볼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를 속도라고 해요. 단위 시간 동안 갖는 변이를 속도라고 한다. 아시겠죠?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가 뭐였지 우리?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였지. 시작점에서 끝점을 이어주는
화살표 방향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어.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단위, 어떤 단위를 쓸 수 있을까? 변위의 단위 미터지, 퍼 세크라고 해. 변이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분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자. 얘도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있어요. 평균 속도를 이야기해보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변위를 뭐라고 부른다?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얘는 빠르기하고 뭐까지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갖고 있다는 뜻이야.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속도라는 게 있다라고 해. 이게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어? 멍 때리면 안 돼. 멍을 때렸다고? 멍 때리면 아프잖아. 아니 왜 웃어? 멍 들면 또 때리면 아프잖아. 그치? 지혜야, 그치? 어? 멍 때리는데 멍 든데 딱 때리면 더 아프지.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선생님 발가락 멍 든 거 알아? 아, 네 아프다. 지금 엄지발가락이 식탁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빠지기 직전이야. 아, 발가락 전체가 새까매졌어. 진짜 피멍이 들어가서. 저거 한 다음 달쯤 되면 빠질 것 같아. 왜? 그래? 공감돼서요. 빠진 적 있어? 되게 아파. 부딪힐 때 아픈데 지금 안 아파. 옛날에 선생님이 가장 심했던 게 요 손톱인데 선생님 이제 인천 지역에서 방위라는 걸 했었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군인을 했었는데 나중에 뭐 할 게 별로 없어지니까 작업을 시키는 거야. 작업을 시키는데 어디에 가서 큰 왜 축대 쌓는 돌 아니? 축대가 뭐야? 산 같은 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제방 같은 거를 돌을 쌓는 거야. 돌을 쌓는데 그 돌을 이제 필요 없게 돼가 그 돌을 뽑아갖고 부대로 옮기는 거야. 근데 그게 땅 속에 묻혀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2m 정도를 파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돌을 올려야 되는데 돌이 하나가 너무 큰 거야. 그래갖고 밧줄로 묶고 위에서 두 놈이 땡기고 나하고 같이 떠내고 같이 들어 올리는데 이것들이 힘이 딸리면 야야 나나 피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나쁜 새끼들이 위에 있는 새끼들은 힘들다고 밧줄 놔버리고 옆에는 지 혼자 피한 거야. 아, 혼나. 그러니까 그 돌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70kg 정도 될 것 같아. 그게 돌과 돌 사이에 낀 거야. 그랬더니 딱 보는데 피멍이 드는 거야. 엄청 얘나 얘 아니면 얘인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인 것 같아. 피멍이 드는 거야. 시꺼멓게. 그게 피가 차오르는 게 보여. 쫙. 너무 아프잖아. 띵띵 벗어. 부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야. 박살나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래갖고 집에 갔어. 퇴근하고 집에 가갖고 집에서 너무 부어 있으니까 그리고 막 핏물이 막 출렁출렁이 안에서. 그래갖고 바늘을 꽂아갖고 핏물을 뺐어. 그랬더니 막 피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밴드를 붙이고 또 다음날 가고 또 일을 했어. 그 일주일쯤 지났어. 일주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식당에 가고 부대 식당 가고 밥을 하래. 근데 물을 맨날 담궈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밥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밥솥 앞에서 앉아가 밥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전날 해갖고 이렇게 만지는데 갑자기 얘가 확 들리는 거야. 손톱이. 안 돼요. 자동차 앞에 보네트 여는 거 있지? 엔진이 있는데 열잖아. 그것처럼 턱턱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살이 맨질맨질하고 새 손톱이 나오고 있더라고. 아, 되게 웃기지 않아? 수영 나가서 수영하다 발톱이 이렇게 됐어. 발톱 빠졌는데 그랬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딱딱해지더니. 아, 거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는 좀 딱딱해지고 빠지면은 빠진 이쪽에서 조그맣게 뭉툭하게 자라나기 시작해. 그럼 다 앞으로 쭉 밀고 나와. 네. 아,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 또 그 다음에 결석성 있을까? 아, 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왔다고 이거 사람이. 근데 이 오른쪽 가운데 가장 긴 발톱 있잖아, 엄지 옆에 있는 거. 네. 그것도 한번 빠진 적이 있어. 선생님. 아, 남의 걔는 왜 빠졌냐면 아파트에서 베란다 나가다가 그 샤시가 또 되게 또 아파. 샤시가 되게 아파. 그래서 딱 부딪혔는데 막 눈물이 지금지금 나는데 계속 피가 오는 거야. 빠졌지. 잘 빠져. 왜 이렇게 많이? 그다음에 잘 부러졌어, 내 뼈가. 네. 지금 오른쪽 발목도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다니는 거야. 말이 안. 어차피 기부스 하면은 꽤 됐어. 한 3주쯤 됐어. 기부스 하면은 발가락 시렵잖아. 발가락이 춥잖아. 그리고 뭐 약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병원 가면 기부스 해주고 끝이잖아. 근데 그 기부 쓰는 게 살짝 도움이 많이 돼요. 살짝 도움 안 되던데 고정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전에 7년 됐나?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가 부러졌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딱 잡았는데 집에 왔더니 띵띵 분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묻지? 얘 삔 줄 알았어. 근데 다음날 돼도 안 가라앉아. 3일째도 안 가라앉아. 3일째 병원 갔어. 그랬더니 부러졌대. 뼈가 이렇게 돼 있어. 살짝 부러져 있어. 의사가 수술을 하재. 붙이자고. 아이 뼈 부러진 거 수술해요. 그냥 두개 내두자 기부스 하죠. 그랬더니 이거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붙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무시하고 그때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기부스를 했어. 이때가 언제냐면 7월 말이야. 7월 20 며칠. 아마 12월까지 안 나와. 12월 초까지 기부스했어. 그때까지 뼈가 안 붙었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붙은 걸로 치고 다니시라고. 붙은 걸로 치고 다녀. 똑같잖아 어차피. 나중에 진짜 부러지면 아플 텐데. 아프다니까? 갈비뼈도 부러져 봤어. 갈비뼈도 부러졌는데 이 갈비뼈는 기부스도 안 해줘. 안 돼서 그냥 다녀야 돼. 엄마가 갈비뼈 건강해서 아는데 그냥 그래서 잘 아프다.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다 많이. 근데 막 TV 코미디 프로 보다가 막 웃지? 그럼 아파. 그 다음에 기침 나지? 엄청나게 아파. 딸꾹질 나지? 거의 죽음이야. 아무것도 안 해줘 어차피. 약만 준다고. 못할 것 같아. 아파도 참고 그냥 사는 거야. 아니 왜 참? 방법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엄마 진짜 아팠겠는데. 예전에 초보일 깔려가지고 손가락 하나 으스러져가지고 하지만 밥도 다들 많이 부러지.
자, 나는 안 풀었어. 실패하는 게 늘어났어. 선생님 지나면 옛날에 이 손이 좀 아픈 데가 있을 것 같고 엑스레이 찍었어. 그랬더니 이미 옛날에 죽은 데가 부러져 있어. 왜 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가 유난히 튀어나왔지. 네. 어디요? 여기가. 네. 그래갖고 이게 왜 튀어나왔지 했더니 뼈를 만져보니까 뼈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틀어졌어. 아, 네. 이쪽은 말짱하거든. 이쪽도 살짝 휘긴 했어. 근데 이쪽은 확 휜 거야. 뼈가 만져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엄청 놀라셨죠. 두껍기를 심하게 안 돼. 뼈가 이렇게 폈던가 이랬나 보지. 맞아, 정말 이거 일주일 근데 같은데. 생각해봐, 너희들 이수신 장군도 과거에 태어날 때 말 타다가 말에서 낙마했잖아. 누구요? 이수신 장군. 아, 그래갖고 버드나무에 가갖고 껍질을 벗겨갖고 다리에 감싸가지고 칭칭 웃고 마저 경기를 끝냈다. 왜 그게? 그래서 낙방했어. 왜 그게? 말에서 떨어진 게 감정이 커서. 이수신 장군도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떨어져 그 뭐라 그래 상처를 수아 풀어줬어요. 뼈 부러져 본 사람이 있어? 심하게 부러져 본 사람? 인대 늘어난 적은 있어요. 인대 늘어난 거는 선생님 인대 늘어난 거 엄청 심하게 늘어난 거 있어. 이발목인데 헛디뎌 갖고 발바닥이 하늘을 향했다는 180도가 헛뛴 적이 있어. 그리고 병원 가서 그때는 엑스레이 찍었는데 안 징그러. 말짱하네. 안 징그러워. 말짱하네. 깜짝 놀랐지. 그게 그때는 발 헛디고 나서 너무 느낌이 부러진 것 같은 쎄한 느낌 있잖아. 그래갖고 신발 벗고 길에서 양말 벗고 이렇게 앉아가고 쳐다보는데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게 보여. 아 그러더니 살 속에서 피가 번지는 게 또 보여. 아니. 그래갖고 발이 이제 피멍이 쫙 아래로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보여. 그래갖고 이거 부러졌다 생각해갖고 선생님 어머니 그때 선생님 이제 올라와 혼자 자취할 텐데 선생님 어머니 집에서 빨리 오세요. 나 발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같이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인대가 늘어났대. 요즘 인대 늘어나면 기부세 해주지. 저 안 하거든요. 너 안 했어? 저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 목발하고 기부스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야 그냥 다녀.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이러고 다녔어. 아파가지고. 친구 중에 보내줄게. 자. 삐진이 발목 세 번째 삐진네. 발목 샤워하다가 부러졌다. 아니 일주일에 발목이 있어요. 아니, 걔가요, 발목이 너무 약해서 한쪽 발목을 3년째 똑같은 데만 계속 뼈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기부쳐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랬던 데가 있어요. 야 몇 년에 한 번씩 부러지는데 뭐. 1년에 똑같은 데를 한 번씩 계속 삐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아. 선생님 이제 돌아가면서 부러져.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한번 배워볼게. 자 평균 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변이를 분리 시간으로 나눈 구한 속도야.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렇게 쓰거나 또는 평균 속도를 v 벡터를 바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어. 아무튼 평균 속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타 t분의 변이의 크기를 델타 s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화살표 붙이면 변이에 안 붙이면 이동 거리를 취급해줘. 쉬운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게 평균 속도라고. 자, 두 번째. 얘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똑같은 개념으로 t2-t1분의 s2 벡터 빼기 s1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단위 똑같이 미터 퍼 세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에서 똑바로 가거나 되돌아오는 운동이야.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그 상대 속도가 방향을 필요로 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속도를 안 해준 것 같아서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간 속도를 이해하는 개념은 똑같아. 어느 한 순간의 속도야. 어느 한 순간의 속도야. 얘는 아주 또 나왔어. 짧은 반복해서 쓰다 보면 대충 익숙해질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위를 자, 순간 속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 순간 속도는요, 아주 짧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뒤로 뒤로 가라고? 뒤로 갈 데가 없어. T. 어? 아직 아니야. 네. 자, 이렇게 될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표현해. 똑같이 화살표 얹어서 거냐.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나타나. 아주 짧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은 델타를 뭘로 바꿔 쓰지? d t분의 ds라고 표현해준다. 똑같이 아니면 그래프 그린다면 직선상의 운동으로 취급해서 그리기 때문에 아까 거하고 똑같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네. 아시겠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평면 운동에서의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면상의 물체의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이것도 책이 없어. 평면상의 운동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얘기해 보자.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 물체가 이런 곡선을 따라서 운동을 한대요. 오케이? 네. 커브길 도는 거야. 커브길. 이거 또 무슨 생각하지? 또 아픈데 또 때렸어? 어? 자꾸 때리시면 아픈데. 어? 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시각일 때 여기가 기준점이야, 원점이야. 원점에서 물체 위치는 어디 있다라고 표현하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T1이라는 시점에 물체가 있는 위치야. 오케이? 이거를 좌표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S1이라고 이걸 그냥 이렇게 써. S1이래. 손톱 그거 붙인 거야? 기르는 거야? 어? 그러면 손톱 붙인 거야? 기르는 거야? 둘 다. 둘 다 하고 있어? 기타 치려고? 기타는 어? 길을 잘 안 들어가지. 이쪽 치는 손은 손톱을 되게 길게 길러. 치는 손만 그거 그렇게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어. 이거 이렇게. 선생님 선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간 선배가 있어. 캐나다 이민 간 이유가 어떻게 이민 갔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모 대기업에 전산실에 들어갔어. 전산실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에 있던 한 팀 전체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회사에 스카웃돼 갔어. 전체가 다 팀이 다 가고 있어. 그 회사 망하겠는데. 그렇지 뭐 월급 담당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전산 처리하는 팀 전체가 통째로 갔어. 10몇 명이.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이 형이 취미가 클래식 기타야. 와. 그래서 왼손은 기타줄을 눌러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손톱을 굉장히 바삭하게 깎아. 못 살 바짝 것 같은데. 바짝 깎는데 이쪽 손은 손톱을 길러갖고 항상 매니큐어까지 바르고 다녀. 투명 매니큐어. 손톱이 잘 찢어지니까 기른다는. 그러니까 기타 치는데 거의 뭐 예술이야 예술. 이 선배 가끔 이 선배 이제 자기 기타가 있어.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짜리. 지금 몇백만 원 할 거야. 그걸 가끔 갖고 오면은 딴 사람이 막 통기타 치듯이 치지. 화 엄청. 야 이게 얼마짜리야? 근데 그따운 음악을 치고 지랄이야. 뺏어가. 그리고 다 이거를 쳐야 돼. 막 통통통 하면은 쏜다. 진짜 기가 막힌 형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에도 기타 치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손톱 색깔이 지난주하고 달라졌다? 아니요. 안 바꾼 거야? 바꾼 거 같은데? 안 바꿨는데. 똑같은 거 또 칠한 거야? 안 칠했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은 거 같아? 왜 내 눈에 그렇지? 거기서 지우도 못 알아봤어. 살 빠진 거 같지 않니? 아니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아파서 빠졌나? 그러니까 앞으로 빠진 거 같아. 아닌데. 저는 원래 나가서 봅니다. 와, 내 혀는 변한 거 같아. 네. 너무 안 떠드는 거 같아. 윤경이는 아픈데 또 치고. 자, 나중 T2라는 시각이 될 때 이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자, T1에서 T2 사이의 변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변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뭘 보내준 거야? 화살표 보내주면 되겠지. 네. 맞아? 이게 바로 뭐가 돼? 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안에 평균 속도를 살펴봤더니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야. 자, 델타 T 두 녀석의 시간 차이에 대해서 델타 S라고 해.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 평균 속도의 방향은 변의 방향과 같다. 자, 변의 방향과 같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한편 순간 속도라는 것 이야기해 볼까? 자, 순간 속도를 이야기해 보자. 얘는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했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해. 자, 똑같아. 처리도 비슷하게 할 거야. 리미트 델타 t가 뭘로 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T1을 기준으로 T2를 어떻게 데리고 오래? 무난히 가까이 데리고 오래. 그러면 이 녀석을 S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지? 원래 연장선까지 그리면 이 순간에 무슨 방향이 돼버려? 접선 방향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왜 접선하는 거 저리저리 너네 수학 선생님한테 읽는다? 접선 모른다고? 아, 딱히 배운 적은 없는데. 접선 왜 안 배워? 그러니까 뭔지는 아는 우선 거. 2학년 2학기 초에 배우잖아요. 언제 배운지 모르지. 나 선생님 불문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아, 니네 몇 학년 과정 배웠는데? 그냥 고1 가서. 근데 접선을 몰라? 알긴 알아. 아는데 배웠던 기억은 없어. 아는데 차라리 진짜 저는- 물리가 어려워. 차라리 저는 모르만 합니다. 저는 2학년 이거- 2학기 3학년 2학기 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더 쉽지. 수학 싫어. 산수 어때? 산수. 그거나 그거나. 다르지. 달라. 저는 산수는 그냥 머리 자, 기사인데. 얘는 자, 이 순간의 접선 방향이야. 그래서 순간 속도의 방향. 한 순간 접선 방향인데
혹시 그거 알고 있을까? 줄에다가 줄을 매달아고 뱅글뱅글 막 돌려. 막 돌리고 있어. 돌리는 순간에 실이 끊어졌어. 돌은 어디로 날아갈까? 끊어진 방향. 어? 끊어진 방향이 끊어진 순간에 어떤 방향? 접선이면 한번 또 생각해보자. 비 오는 날 우산을 두고 가. 근데 심심해서 우산을 돌려봤어. 그럼 빗방울이 타고 내려다 빗방울이 어디로 튀지? 접선의 그 방향. 곡선에 접선의 방향. 곡선이가 빗방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어떻게 튀지? 빗방울이 부딪히는 곳에서 접선의 빗방울이 없어. 빗방울이 상상을 해봐. 빗방울이 우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무슨 방향? 접선. 접선 방향을 향한단 말이야. 어, 모든 곡선 운동의 속도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불놀이 같은 걸 전혀 안 해봤구나. 네. 참. 가끔가다 그거 아니? 하고 싶은 해머 던지기 하는 분들 해머 던지기 병으로 돌려가지고 여기 큰 쇠공이 있고 거기 쇠사슬로 달려있고 손으로 팍 돌리다가 몸까지 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순간에 놓잖아. 그거 날라서 놓는 순간이 어느 방향으로 놓는 거야? 접선의 방향. 그 순간에 접선 방향을 유지하고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뒤에 철조망 쳐놨지. 사람까지 어떻게 뒤지겠지? 주시겠죠? 왜 물어봐? 몰라서. 왜 주지? 경아, 네. 사람 맞으면 뒤져. 꼭 사람을 죽여야 되겠니? 왜 죽어요? 야, 아파서 죽지? 야, 쇠사슬은 그냥 쇠공을 머리에 맞는다면 죽지. 그쪽 맞으면 자, 그래서 이게 속도의 다양. 그렇다면 예제 문제 하나 한번 살펴볼까?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위치가 있어요. 자, A에서 동쪽 방향으로 40m를 이동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대? 7초의 시간이 걸렸대. 다시 B에서 자, 북쪽 방향으로 30m만큼을 가는 데 C가 있대. 자, 이만큼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다라고 해. 와. 자, 그렇다면 이 순간에 자, A에서 만약에 물체가 B를 통해서 C까지 갔다. B를 지나서 C까지 갔다면 자, 물체의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해보자.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지. 그렇다면 얘는 이동 거리가 얼마야? 70. 40 더하기 30만큼이 됐고, 자, 걸린 시간은 얼마야? 7 더하기 4. 7 더하기 3이 돼버렸어.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7. 7.0 미터 퍼 세크가 됐대. 넌 7m 퍼 세크가 됐대.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평균 속도 구하지? 걸린 시간분의 변이지. 여기서 변이 얼마야? A에서 C까지 직접 관계 변이지. 50m. 그렇지, 50m. 기억나니? 이 각도가 얼마라고? 37도. 37도야.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좀 지식 좀 모아놔 좀. 왜 지식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니? 왜 37도예요? 네, 코스. 지우 실망이야. 아니, 이 별의 비를 가질 땐 무조건 37도, 53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그래요? 얘는 뭐 한 거야 그때? 그 강아지 생각했구나. 안 들었는데 강아지 생각. 지금 강아지 생각했어. 윤기 언니는 멍때를 생각하고. 뭔데? 주변에 윤기 언니 옆에 다친 사람 있으면 안 되겠다. 저거 설마 자꾸 멍 때릴 거야. 설마 대단. 자, 시간은 얼마가 되지? 7. 7 더하기 3. 변이는 얼마야?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네. 그치? 그냥 변이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속도와 속력값을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속력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아까 리미터 저쪽으로 썼잖아. 많이 안 쓰고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면 순간 속력 그리고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길이하면 평균 속력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접선이 평균 속도죠. 접선이 평균값 값이라고 했지. 접선의 길이 리미터 보내주는 거니까 아주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접선의 길이 순간 값이지. 아 그러면 그게 순간 속력일 수도 있고 순간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동 거리가 야 큰일났다. 이거 뒤에 가속도도 해야 되는데 안돼. 가속도요? 안돼. 환장 먹었네. 아니 안돼. 어려워요. 아 야 그럼 니네 계속 이게 13쪽만 계속 아니 해야 되는 천천히 거야? 천천히 확실하게 짚어가야 돼. 이거 진짜 엄청 천천히 나가는 거야. 너무 어려워. 원래 이거 15초까지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강을 그렇게 못해왔네. 어려워. 그 1강을 여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15초까지 이거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거 한 번 더 넘어가는데도 10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 선방은 넘어가는데 시간이 자, 많이 그럼 이제 3대 속도 연습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자, 3대 속도의 연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속도의 방향이 제각각 있다는 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같은 빠르기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속도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방향만 달라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살펴볼게. VAB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거지? 누가 보는 누구의 상대 속도래? A가 본 B의 그치? A가 본 B의 속도야. 이걸 VAB라고 하고 얘는 VB 빼기 VA라고 얘기해. 오케이? VB 빼기 VA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를 계산할 때 그림상에서 계산할 때는 이거야. 누가 누구를 본다 그랬어? A가 B를 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볼까? 야려봐야 되겠지. 가려워. A에서 B를 야려보자. 이 야려본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도 관찰자가 물체를 야려 보이는 거야. 어떻게 야려 보이는지 한번 운동 한번 풀어줬다. 어떻게 야려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연습. 자, 부풍이. 부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을 부풍이라고 할까? 쪽. 북쪽에서 남쪽 자, 풍향계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동양계 그거 풍향계 대교련에 왜 들어가는 거. 학교에 보면 배겹상 있지 않니? 요즘 국민학교 초등학교 배겹상 없나? 학교에 보면 정원 비슷하게 잔디밭 깔린 데가 있어. 거기에 것 같은데. 하얀 집이 있어. 새 집도 아닌데 제법 커. 그래갖고 얘가 1.2m 높이 이렇게 돼 아 있어. 그리고 저 뒤에 그리고 밖에 여기는 주로 잔디밭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채양이 달려 있어. 채양이 달려 있다는 건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놓여서 속에 공기가 통하게끔 만들어져 저희 있어. 학교는 없어요. 없어요? 반지밭이 없어요. 어디 중학교? 어디 초등학교야? 주변초등학교. 규현 있을 텐데. 오늘 좀. 거기 시골이랑. 응? 아니 시골 아니에요. 규현 요즘 시골 아니야? 네. 선생님 지난번에 버스를 지하철 잘못 내려갖고 규현역에서 내려갖고 택시 타고 다시 오는데 엄청나게 시골이던데. 시골 아니에요. 이제 발달했어? 언제 지하철역을 잘못. 옛날에. 아 그러면은 아니 완전 달라졌어? 거기 저한 3살 때부터 살았는데. 3살 때부터? 1년. 아마 선생님이 거기에서 잘못 내린 게 너 태어나기 전일 거야.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배경상? 네. 배경상이라고. 백이었어. 근데 저 학생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 말고 이 공원에서 본 것 같아요. 조동네 사는구나. 공원에 이걸 갖다 놨으면. 모르겠어요. 그 잔디밭 끌려 있고 하얀 집이 있어. 살짝 나무밖에 그런 왜? 거 봤는데. 그랬어? 음. 나는 한번 유심히 보면 보여.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쭉 높이가 약 10m 정도 되는 높이의 기둥이 있어. 10m요? 약 10m 정도 되는 기둥이 있어서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날개가 엄청 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날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 위에 방위판이 달려 있어. 방위판이 달려. 영화에서 봤는데. 어?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어요? 어제 책 같은 데서 막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바람이 슉 불면 그 바람이 이 바람이 만약에 이쪽에서 불면 날개가 바람 맞아갖고 바람에 나란한 쪽으로 쓰겠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찍고 이게 휙 불면 얘가 바람을 맞잖아. 그런 거 돌아가게. 그럼 돌아가지. 네.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까? 아, 이 화살표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게 돌아가. 그 방향을 바람의 방향, 풍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부풍은 풍향이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그래서 북동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북동성 쪽에서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남동풍은 남동풍은 북서쪽. 남동 쪽에서 북서쪽. 요즘 우리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지. 겨울철이니까. 네. 시베리아 쪽에서 찬기운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제트기가 북서쪽에서 없어서 부는 거야. 많이 치는데. 북서쪽에서 부는 거야. 부풍이 10m/s로 부는 날. 10m. 1초에 10m로 바람이 세게 부는 거야. 아주 센 바람은 아니야. 그냥 시원한 바람 정도. 자, 이렇게 부는 날 동쪽으로 10m/s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 어떻게 될까? 동으로. 북풍이 부는데 동쪽으로 날려요. 너 바람 불면 집에 안 가? 왜요? 아 근데 바람 불면 집에 안 가냐고. 왜가? 뭐야? 그럼 바람 불면 학원에 있는 거야? 네? 바람 불면 그냥 그 있는 자리에 있는 거야? 학교 갔어. 네. 집에 가야 돼. 네. 바람이 불어. 네. 학교에 계속 있을 거야? 아니요. 담이야. 학교 수업이 끝났어. 아, 수업이 끝났어. 수업이 끝났어. 바람이 밖에서 불고 있어. 그 친구 왜 저럴까? 집에 안 가고 그냥 학교에 있을 거야? 아이, 집에 가야지. 집이 동쪽에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동쪽. 그래. 저번에 시가 안 될까요? 코미디하는 것 같아. 혹시 너희들 오늘 컨셉 봉숭아학당 컨셉 잡하는 거 아니야? 수학과이 뭐예요? 개그 콘서트에서 맨 첫 번째로 맨날 나왔던 거 있잖아. 엄청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뭐예요? 현우는 딱 봐. 미스터 트롯 보게 생기지 않았니? 누구요? 근데 왜 집에 미스터 안 트롯, 보는데? 미스 트롯 이런 거 보게 생기지 아니 않았니? 과학 다큐멘터리 보게 생겼어. 그건 아니다. 다큐멘터리 보게 생겼어요. 다큐멘터리 재밌긴 한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과학은 아니라 다큐멘터리 볼 것 같아. 그래서 EBS 보는 거야? 아니요? TV 잘 안 봐요 요즘에. 그래? 요즘 TV에서 볼만한 게 벌거벗은 세계에서 벌거벗은 한국사. 그거 재밌는데. 저 꼬꼬는 봐. 안 본다며. 잘 안 보는데 재밌긴 한데 조금 보는 했어요. 징그럽잖아. 아니 엉덩이. 꼬부도 꼬부 말고 비슷한 것도 하나 또 있잖아. 범죄 다루는 거. 아, 맞아. 다크본 그거. 그 책에 다크토 엉덩이. 다크본가? 그거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디서 TV 틀어놨어? 지나가. TV 틀어놓고 채널을 그냥 돌리다가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고 돌리면서 본 거지. 채널을 바꾸면서 본 거지. 지나가면서 보는 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건 서울역에는 TV 있어요. 어휘 능력이 진짜 진짜 지나가면서 빵이다. 어떻게 3학년 형들 수업하다 선생님 쓰러졌는데 왜요? 혹시 강뚝이라는 말 알고 있어? 아니에요. 아 알아요. 그 뭔데요? 강도 강뚝. 강에다 집 싸놓은 게 강도. 그치. 와. 강에다 뚝 싸는 게 강뚝이잖아. 네? 강에다 뚝 싸는 거. 아 네. 얘들 왜 이래? 뭐라고요? 강에다 뚝 싸는 거. 네. 강에다가 막아놓는 나 가게다가 한강에 가면 둔치가 있잖아. 네. 둔치 위에 뚝 싸놨잖아. 저 가나 이렇게 강물이 넘치지 말라고 뚝을 싸놨잖아. 얘들은 오늘 그게 이상해. 화장실 그게 강뚝이잖아. 네 근데 근데 막 수업하다가 강뚝 얘기 나서 강뚝 했더니 선생님 강뚝이 뭐예요? 리퍼 많이 됐어요. 세상에 진짜 심심한 사과지. 에이, 너희들 심심한 사과의 의미는 알고 있니? 심심 마음심자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대학생. 그거.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뭐 이런. 그거 자,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건 유감입니다. 유감이면 감정이 있다는 뜻이지.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미안한 감정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부풍이 10m/s로 분다라고 했어. 자, 이쪽에 지금 부풍이 방위 표시를 해줄게. 방위 표시는 사자로 해주고 있지. 네. 방위 표시 사자로 해주고 있는데, 자, 이쪽이 뭐가 돼? 북부. 이쪽이 남극,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야. 오케이? 자, 근데 보통 북쪽만 표시해주면 되겠지? 자, 이때 북풍이 불고 있어. 자, 북풍이 불고 있어. 얼마로 불고 있지? 10m/s로 부는데 얘를 바람의 속도라고 하자. 근데 동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 얼마의 빠르기로? 10m/s의 빠르기로 사람이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바람을 보는 거잖아. 사람이 바람을 보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보라고 얘기했지? 야려보라고 했지. 어? 야려봤어. 야려보면 어떻게 봐야 돼? 이 방향으로 보는 거지. 이 방향으로 보네. 야려봤더니, 그치? 이게 상대속도야. 이게 바로 사람이 야려보는 바람의 속도가 됐어. 근데 그게 이게 북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달리시는. 그치?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 바람 불면 바람에 날려가고 집에 못 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뭘 봐? 근데 볼 때 이렇게 야려보란 말이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여기서 야려볼 수도 있잖아요. 야려봐도 이미 지나간 아이를 야려보란 말이야. 근데 일단 지나가네. 이거는 일단 설명을 이거는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야려보라는 거지. 가면서 이렇게 보는. 가면서 느끼지 바람은 안 보이잖아. 설명. 내가 달리면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감으로써 이렇게 오는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비가 똑바로 내려. 근데 내가 걸어가면 우산을 어떻게 받쳐야 돼? 똑바로 받치면 앞에 다 젖지. 어떻게 받쳐줘야 돼? 앞으로 기울여줘야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전 뒤로 기울여요. 가방에 들었는데. 그럼 바보들 아니야? 바람이 비가 다 들이쳐갖고 다 가방이 맞지 않아? 나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그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야. 비방의 특성이니까 비방. 원래 비방울은 하늘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애들이야. 근데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짜증난데. 그래서 바람이 오는 방향, 즉 비가 오는 방향 우산을 받쳐줘야지. 그렇단 말이야. 이건 접근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야려본 비는 어떤 바람이지? 이 바람의 이름은 뭐야? 동풍이지. 풍풍에서는 북동풍인데 빠르기는 얼마의 빠르기로 보일까? 10
10m/s의 속력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미안해. 10루트 1m/s. 그치? 네. 1대 루트 2가 되니까. 알고 있는 거지? 뭐야, 루트 2가 안 되잖아. 그래서 10루트 2m/s, 약 14m/s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상대 속도 구할 때는 야려보자. 야려보는 거야. 또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받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상대 속도 때문에 우산을 받치는 거다라고. 와, 두 달 남겠다.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가속도 운동을 봐야 돼요. 네. 오늘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보시게 돼요.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오늘 또 없어요. 아싸. 나만이 없어서 뭐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